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프로젝트 세바입니다. 오늘은 양주옥정 더원 파크빌리지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조감도는 이렇게 있고 위치는 지금 양주시 옥정지구 A-23블럭입니다. 여기는 지금 양주옥정 신도시 개발하는 구역의 좀 사이드 부근이에요. 이게 청담천이 흐르고 있고 이쪽에는 공원들이 있고요. 이쪽 부근이 신도시들이 많이 있고 요거는 지금 좀 사이드 부분입니다. 그렇고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돼서 총 930세대 이렇게 해서 부지가 넓다 보니까 지상 10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복합형 아파트로 전부 다 돼 있고요. 입지 자세히 좀 보시면은 지금 1호선 라인 쭉 올라가면서 덕계역, 덕정역 있는 요 사이에 이쪽에 양주옥정 신도시거든요. 메인은 이쪽 부분에 있고 여기 지도 확대되면 메인이 여기에 있고 이쪽이 상업 부지가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양주옥정 더원 파크빌리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덕계역이랑은 한 도보 30분 정도 거리고요. 한 2k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뭐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현재 그 도로로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있고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GTX 신호선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이 7호선 연장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장암역에서 옥정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고 가면은 쭉 바로 서울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평면을 보시면은 84A 타입, 84B 타입에서 722세대, 208세대 이렇게 있는데요. 타입이 지금 84 타입으로 해서 A, B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A는 이렇게 판상형으로 돼서 평면으로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 타입이 타워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꺾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이 청담천이 흐르고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공원입니다. 그래서 조망 같은 경우는 뭐 이쪽 라인이라든가 이쪽 라인 이렇게 좀 보이겠죠. 청약 순위를 보시면은 청약 1순위 요건이랑 2순위 요건이 있는데 거주 지역은 지금 수도권, 양주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거주 지역 있고 세대주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뭐 당첨 사실 제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여야지 됩니다. 세대원 포함이고요. 이게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는 무주택, 1주택, 분양권 포함하셔서 1주택입니다. 1순위 청약 가능하시고 2주택 분양권 포함해서 2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1순위는 안 됩니다. 2순위로 넘어가셔야 돼요. 청약 통장에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있으셔야 되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죠. 그리고 여기는 거주지거든요.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은 여기가 다 84 타입으로만 있으니까 200만원, 서울특별시 거주하시는 분은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 이렇게 통장에 예치금 돼 있으면 됩니다. 2순위는 역시 거주지역은 위랑 똑같고 세대주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2순위는 재당첨 제한은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 이거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주택 소유는 2주택, 분양권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신 분도 2순위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가입만 돼 있으면 되고요. 가입 기간이나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지도로 조금 보실게요. 지도로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이 양주옥정 신도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이쪽이 메인 상권 부근이고 양주옥정 더원 파크빌리지는 여기입니다. 요 도로 끼고 이 부지거든요. 청담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쪽이 옥정체육공원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공원이 있고 여기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랑 천을 이렇게 끼고 있는 약간은 사이드로 빠져나와 있는 곳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옥정초등학교, 옥정중학교, 옥정고등학교 이렇게 학구는 있습니다. 거리를 좀 제가 재봤는데 아파트 메인 출입구는 사실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면은 초등학교까지는 이 거리 생각하면은 한 1.5km 정도 되고요. 도보로는 한 20분 넘겠네요. 초등학생이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죠. 그리고 이마트는 지금 이 상권에 뭐 들어온다고 뭐 얘기가 있던데 정확하진 않아서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이 위쪽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여기 이마트는 지금 3.4km입니다. 뭐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덕계역까지는 2.2km 거리고요. 여기
아파트 출입구에서부터 해서 한 2.3km 정도 되네요. 도보로는 30분 거리입니다. 걸어가기에는 좀 많이 애매한 거리죠. 이렇게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제가 미리 입주자 모집 공고를 쭉 보면서 같이 볼 부분을 제가 마킹을 좀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견본주택 관련해서는 예약 신청을 받고 있어요. 2월 5일까지 예약 신청이고 관람 가능은 2월 7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1월 29일이고요. 이날 기준으로 뭐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뭐 나이, 지역 우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판단 기준일이니까 이 날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계산할 때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하고요. 무주택 또는 그러니까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 여기 보시면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 이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거주자한테 2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하신 분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 과열 지역이라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되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적용해서 공급합니다. 여기 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 우선해서 공급을 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본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순위 청약 시 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이랑 거기 세대에 속하신 분은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으로 지금 할 때는 추첨으로 배정된 세대수 중에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주가 먼저 받고요. 그 다음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주랑 1주택 소유한 세대주 중에서 기존 소유하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하신 분한테만 이제 25%를 배정을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주택이 있으면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1순위 해당자한테 공급이 됩니다. 추첨으로요. 그 다음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이제 우선 공급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제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을 하신 분이에요. 그 승낙을 해야 되고, 그 승낙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 우선 공급이 완벽히 적용되지 않고, 아까 보셨듯이 양주에 사시는 분한테 30%, 그 다음에 경기도 사시는 분한테 20%, 수도권 사시는 분한테 나머지 5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뭐 부적격 당첨 취소되시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이제 수도권이랑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에는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 동안 이제 입주자로 선정되실 수가 없습니다. 청약을 못 넣는다는 거죠. 그다음 입주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는데, 만약에 공사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이 만약에 3년이 지나잖아요. 입주자 선정되신 날부터. 그러면 3년까지만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랑 지금 입주자 선정되신 날부터 3년, 그 두 기간 중에 빠른 날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비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지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요. 이제 당첨자로 선정되시면은 향후 5년 동안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9월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에 이 거래 가액과는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모두 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추가 서류를 해가지고 넣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은 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뭐 전입 조건이라든가 무주택 자녀가 분가한다든가 부모 별거 공약, 이런 그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시면은 주택담보대출이 1주택이라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는 최초 청약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예,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정 보시면은 특별공급은 21년 2월 8일이고요. 일반 1순위는 21년 2월 9일입니다. 2순위는 다음날 되고요. 청약 이제 이 끝나고 당첨자 발표는 2월 18일이고요. 서류 접수하시고 계약 체결은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입니다. 일정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관심 있는 공급 내용 및 공급 금액입니다. 아까 주소는 말씀드렸고, 지하 1층에서 지하상 10층 28개 동입니다. 동수가 꽤 많죠. 총 930세대고요. 그 중에 특별 공급은 539세대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2년 12월 예정입니다. 현재 타입이 두 타입밖에 없어요. 다 84A, 84B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A는 이 판상형,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 84B는 타워형, 꺾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급 세대수 타입별로 이렇게 있고요. 특별 공급 세대수가 아까 539, 일반 분양 세대수는 391이고, 그리고 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 65세 이상 고령자가 계시다거나 장애인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저층 우선 배정 세대를 신청을 하시면은 우선 배정 그 세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보시면 현재 84A, 84B 금액이 똑같이 나왔는데 1층 같은 경우에 3억 7,850만 원, 기준층은 지금 5층부터 10층이거든요. 4억 1,130만 원 나왔습니다. 저층이랑 고층이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고요. 계약금은 계약 시에 10%를 전부 다 내야 되고요. 중도금은 보면 3개월 단위로 보통 이렇게 돼서 여기는 4개월이네요. 3개월 단위로 10%씩 내고, 잔금은 30% 입주 지정일에 내시면 되는데, 현재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뭐 신용이나 이런 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50%까지 맥시멈으로 LTV 5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계약금 10%는 본인 돈으로 내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정해주는 금융기관에다가 이 중도금 집단대출 일으키셔가지고 5회차까지는 50%를 내시고, 나머지 6회차 이때는 본인 돈을 내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잔금일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내셔서 이 50% 중도금 대출 하신 거를 갚으시면서 그 나머지 돈을 이제 그 본인 돈으로 내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결국에 필요한 돈은 얼마냐, 이 대출 50%를 빼면 나머지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30% 해서 본인 돈이 결국 주택가액의 50%는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돈만 전부가 아니고,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코니 확장비가 또 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가 또 옵션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옵션비까지 다 하고 발코니 확장비 다 더하면은 대략 한 2,500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그 발코니 확장비랑 옵션비에 10%를 또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한 250 정도가 더 필요하시고, 나머지 잔금 때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에 나머지 그 90%를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감안하시고, 그다음 뭐 그 세금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기 공급 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돼 있고요. 이 마이너스 옵션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기 공급 금액에는 여기 있죠.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 품목 비용, 이 옵션이거든요. 옵션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참고하시면 되는데,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여기서 받고, 입주, 열세 불출일, 입주 전에 잔금을 내셔야 된다 돼 있고,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 계약서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 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예, 요것도 자금 여유가 되시면 미리 선납을 하시면은 이렇게 또 금액이 할인되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특별 공급에 대한 건데 이번에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는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의 75% 배정을 이렇게 하고요. 월소득 120%, 맞벌이 130% 이하는 일반 공급 25%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률이 완화가 됐거든요.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각 특별 공급에 해당하시는 그 분들 이렇게 각각 내용이 쭉 있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셔가지고 해당되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쭉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신혼부부 여기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늘어났다. 그래서 금액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부양 생애 최초 있고, 이제 일반 공급 신청 자격 좀 알아볼 건데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때를 좀 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하거나 형제자매 분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 접수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으면 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30% 우선 공급을 하는 거고요. 우선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가 20%, 그 다음에 수도권 내 거주자를 50% 순으로 우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순위별 요건 이제 보실 건데, 이거 민영주택이고, 여기 보시면 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이거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그 후순위, 2순위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여기 수도권은 3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순위 자체는 1순위인데 배정을 이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0%, 20%, 50%.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죠. 아까 84A, 84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용 면적 85 이하라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요. 가점제는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추첨제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고요. 과거 지금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이랑 거기 속하신 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가점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요. 자녀 주택은 무주택자랑 1주택자 중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신청하신 분한테 우선 공급합니다. 25%겠죠.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통장이 24개월 경과되고 납입 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아까 지역별로 보셨죠. 그렇게 되고 이제 청약 제한되시는 분이 있어요. 1순위가 안 되시는 분, 세대주가 아니신 세대원은 안 됩니다.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신 분, 거기에 속하신 세대에 속하신 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주택 분양권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신 분은 1순위가 안 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안 되고요. 예치금을 충족 못 하신 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가지고만 계신 분이면, 이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이면 2순위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여기 있죠. 지금 현재 84 타입이니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등 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이면은 300만 원, 그 밖의 지역 인천광역시죠, 250만 원입니다. 예치금 충족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돼야 됩니다. 당일까지. 그 다음에 청약 가점 점수 산정 기준표가 있는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으로 해서 32점, 35점, 17점, 총점 84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요거 산정을 잘 하셔서 가점제 넣으셔야 됩니다. 쭉 이제 해당 내용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 공급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공급 당첨자랑 같이 동호수를 결정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및 예비 입주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전용 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75%, 25%. 아까 보셨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호수 추첨은 여기 위에서 특별공급 당첨자랑 같이 무작위로 동호수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비율은 여기 보셨죠?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하고 낙첨하신 분에 한해서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했는데 75%, 25% 이런 식으로 하고요. 추첨제 우선 공급 여기 돼 있잖아요. 우선 공급이 아까 보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 주택수의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 20%, 그리고 안 되신 분은 50%,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한테 갑니다. 그래서 양주시 여기 할 때 떨어지신 분은 일로 넘어가서 기회가 한 번 더 있고요. 또 양주시 여기서 또 떨어지신 분이랑 경기도 떨어지신 분은 여기 가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총 양주시는 3번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거 그 내용입니다. 낙점자 계속 포함돼서 선정된다. 그리고 특별 공급하시는 분도 그 청약 서류를 해당 관청에 내셨더라도 반드시 그 특별 공급 청약일 날에 청약 홈으로 인터넷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첨 돌릴 때 같이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제 서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쭉 넘어가서, 네, 여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중도금 이자 후불제예요. 중도금 무이자가 아니고, 네, 배짱이 좋습니다. 요새 다 이자 후불제 많이 하긴 하는데 중도금 무이자면 좀 좋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전체 공급 대금의 50%,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5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뭐 신용 문제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중도금을 본인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뭐 그게 대출 너희가 해준다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런 해당 금융기관이랑 시공사한테 세금을 전가할 수 없게 여기 다 이게 얘네들이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출이 나오는지 이런 거 미리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비입니다. 이 부분 뒷부분을 꼭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좀 빠르게 더 할게요.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지금 타입별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112만원, 1106만원 돼 있죠. 타입별로. 계약 시 계약금을 10% 내야 된다는 거 내용 있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 그러니까 계약 시에 한 1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 110만원 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죠. 입금증을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해서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고, 입금증을 경분주택에 계약 시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유상 옵션이 이제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여기 거실, 침실 1, 2, 3 다 넣으려면 630만원 듭니다. 방 하나씩 뺄 때마다 500만원, 350만원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또 계약 시에 10%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실이랑 침실 1, 2, 3 다 넣고 싶다. 그러면 637만원인데 10%니까 63만 7천원 계약 시에 또 금액 필요하고요. 잔금일 때 나머지 금액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하나여 공급합니다. 이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이따 마이너스 옵션 그것도 말씀드릴 거지만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이 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해라 무조건. 거의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해놨거든요. 발코니 확장 옵션 보시면 글을 그 고객의 선택 사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이런 옵션들을 하나도 할 수 없게 해서 사실상은 반강제적이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무조건 해라. 물론 요즘에 발코니 확장이 선호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다 이 시공을 이유로 이제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이제 세대 내 냉매 매립 배관, 거실, 침실 1 관련은 설치하지 않음. 요거는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시면은 천장으로 이 에어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장에 배관이 다 깔립니다. 근데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으시면은 기존에 우리 있던 아파트들 보시면은 거실에는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고 안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스탠드 에어컨이 있는 그 벽 쪽에 배관을 벽으로 넣거든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의 배관도 벽으로 넣어가지고 이 냉매 매립 배관을 이제 설치를 해준다는 건데, 시스템을 선택하면 그걸 설치를 안 하겠다. 그리고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 냉매 배관은 시공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드레스룸 붙박이장 해가지고 요것도 150만원, 130만원 뭐 돈 있고요. 전기 오븐, 가스레인지 밑에 오븐 요새 많이 넣죠. 38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쿡탑 뭐냐 하면은 옛날 가스레인지인데 전기로 하는 거예요. 많이 받네요. 89만 8천원이고요. 계약 시 다 10% 내야 됩니다. 김치 냉장고 옵션에 있습니다. 185만원. 그리고 팬트리도 받습니다. 150만원, 130만원. 너무 많이 받죠, 이거 다. 그래서 계좌번호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아까 발코니랑 이 옵션은 계좌번호가 같거든요. 근데 계약금 내는 계좌는 달라요. 그래서 계좌가 다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따로 넣으셔야 됩니다. 다른 계좌로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죠.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을 해야 옵션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옵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뭐냐 하면은 안에 있는 벽지나 뭐 그 전등, 뭐 욕실에 있는 뭐 기구들, 이런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나는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 그래서 이런 마감재들을 말하자면은 시공을 안 한 상태로 해주고 그 대신 그만큼 금액을 나는 빼고 저렴하게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나는 내가 나름대로의 컨셉을 살려서 그 인테리어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셨을 때 시공되지 않는 품목들 쭉 있고요. 다 마감재 위주입니다. 뭐 조명 기구라든지 벽지, 초배지 포함. 초배지는 뭐 다들 아실 텐데 이 실크 벽지를 하시면 실크 벽지를 봉 띄우기 위해서 그 뒤에 얇은 종이를 하나 더 바르거든요. 그게 초배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했을 때 그 기본 제공 품목은 뭐냐면은 이런 방화 문틀이라든가 문짝,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소방이랑 관련된 거 아니면 마감재 하기 직전 것들, 거기까지 소방 관련 시설, 전기 배관, 뭐 콘센트류 뭐 이런 정도는 해주겠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시면은 이만큼 금액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빠지니까 이거를 하셨을 때 내가 3천만 원 선에서 그 주변에 있는 또 인테리어 업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옵션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좀 알아보셔가지고 좀 이쁘게 스타일링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발코니 확장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 품목 옵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를 해서 들어가겠다 하면 발코니 확장도 알아서 해야 되고요. 아까 위에 수많은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팬트리 뭐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발코니 확장 금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되시거나 아니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집이니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 완료 후 잔금 납부 이후에 이제 공사가 가능하고요. 이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사하는 거, 그리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공사를 마치셔야 됩니다. 까다롭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지금 전문 건설 업체가 시공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하자 이행 보증서를 이 업체한테 받으라고, 이거는 받아 놓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시면은 그 렌즈 후드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렌즈 후드를 이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실 때는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쭉 다 받고 주변 학교 관련 사항은 제가 아까 뭐 학교 거리 쭉 했는데 이 아파트 부지 바로 옆에 부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예정 부지가. 그래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옥정 택지지구 내 초중학교 배치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돼 있고 고등학교 뭐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뭐 택지 개발 지구 내 배치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 사용해야 되고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창호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거 입주자 모집 공고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4억 1천만 원, 제일 비싼 게 4억 1천만 원 지금 분양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독바이 공원, 뭐 옥정 체육공원 있고 청담천 있고요. 여기 주변이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여기 위에도 있고요. 여기는 사실 조금 외지입니다. 여기가. 여기 뭐 의료시설 인프라 들어올 예정이 있고 하긴 한데 조금 지금은 외지고요. 금액을 보시면 지금 이편한 메트로 보시면은 84 타입이 최고가 4억 6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옥정더 퍼스트 보시면 5억 1천 찍었네요. 지금 13층 5억 1천 찍었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4억 1천 정도가 나왔으니까 주변 시세를 고려하셔가지고 내 청약권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